아니면 시임송이었나? 서울사이버대학 그런 것처럼 노래를 중독성 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홍보에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나 어느 대학교 가지? 이러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동덕여대 노래를 듣고 아 저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동덕여대에 많아지면은 빡대가리 학교라고 놀림을 받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노래 선정을 잘해가지고 하면은 릴스 알고리즘 같은 거를 틱톡도 올리고 하면 잘 뜨면 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림자 챌린지 이런 거. 옴브리 인형. 안녕하십니까. 이도노 변호사의 오른팔 흑자일스입니다. 이도노 변호사를 본받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이도노 변호사님, 저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요. 따까리라는 칭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도노 변호사의 따까리가 될 수 있다니 정말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또 태어났나 봐요. 흑자형 동덕빵 동덕우유 나오면 살 거임. 난 무조건 한 짝으로 살게. 저는 동덕우유에다가 흑자일스의 어떤 성분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뭐 동덕우유에 필요한 뭐 우유성 성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파워로 제가 바로 주입해 버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알 수 없죠. 어쨌든 잘 나가는 집을 따라 해야 돼요. 디스코드로 동덕여대 시위를 지지하는 분만 들어오세요. 동덕여대 비판, 비난하면 바로 차단합니다. 두 가지 꼭 지키세요.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꼭 지켜. 우리 똑같이 따라해. 사실상 여기 누누TV 같은 거야. 저는 토론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항상 돼 있죠. 토론을 위해 태어난 남자. 나르시시스트와의 토론도 이겨버리는 남자. 오늘 방송에서 모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세금으로 이도노 변호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에 아니 도네이션이라는 이름도 개명해야 돼. 도노이션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약간 조선과 명나라 같은 거죠. 제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돈변도 그래. 돈젠님께. 자 들어오세요. 디스코드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시작부터 성질 내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이도노 변호사한테 DM이 왔다는 거예요. 이도노 변호사님 동덕여대 컨텐츠 봤는데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합니까? 남자가 뭘 한다고 라면서 DM이 왔고 그걸 계기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이 성립이 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인스타그램으로 그런 DM이 안 오냐 이거야. 내가 샅샅이 뒤져봤어. 응? DM 온 거, 요청한 DM, 숨겨져 있는 DM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부 사내 새끼들이 씨 흑자형 사랑해요 덜렁 사진 보내면서 몸평 가능 씨 이지랄만 하고 있고 개새끼들이 왜 내 채널에는 여대생인데 컨텐츠 진짜 짜증나네요. 토론합시다 이런 게 단 하나도 없냐고. 미친 새끼들이 몸평에 미친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 아 화가 너무 난다 진짜. 빨리 들어오세요. 여성분들 고개 빳빳이 들라. 너네 인권운동가야. 토론합시다. 지금 동덕여대 시위가 적법한가 합법한가 합당한가 토론을 해봅시다. 동덕빵 못 이김. 이거는 뭐 그 동덕여대 빵이 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 남자를 입학시키지 않겠다. 근데 동덕여대가 지금 재정적으로 위험한데요? 돈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학비 2배 내실? 2배 내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덕빵이나 동덕우유 같은 거 팔아가지고 학비를 충당하면 되죠. 오히려 학비를 깎아줄 수도 있죠.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 경영학과 막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네 씨. 한 명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들어오지? 이 새끼들 이렇게 용기가 없어? 자 그러면은 토론자 들어올 때까지 이도노 변호사와 토론 내용 요약할게요. 아까 대충 메모해놨거든요. 재미있었던 부분. 자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도노 변호사가 동덕여대의 시위, 폭력적인 시위가 과연 이게 적법한가, 위법 아닌가, 그리고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동덕여대의 시위에 지지하는 분들이 이도노 변호사한테 DM을 보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조금 약간 폭력적이게 보낸 분이 좀 있었고 또 아주머니 한 분은 이도노 변호사를 좀 가르치듯이 좀 이렇게 DM을 보내서 일단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오늘 3시 반쯤에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이도노 변호사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올렸는데
일단 그런 아주머니들, 저는 이거 여자 한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나이대에 여자든 뭐 남자든 그 나이대 분들 있죠.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이도노 변호사한테 뭐 변호사님이니까 하면서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저질이지만 이도노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뭐 전문직이시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본인만 말을 계속하고 이도노 변호사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말을 잘라요. 일단 그 세대 분들 40대 50대인 분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은 어리니까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늙었으니까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대장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남자분들이 좀 더 많죠.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시비가 생기면은 이렇게 그 정도 나이대에 아주머니든 아저씨들이든 전부 다 자신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한 잘못은 그것 좀 이해를 못 해주냐. 근데 남이 한 잘못은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도 본인의 딸이 동덕여대에 1년 정도 다녔다가 지금 다른 학교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유학을 갔든 편입을 했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학교의 실상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 이도노 변호사한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 동덕여대 시위 사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도노 변호사가 이제 바쁘잖아. 오늘 방송 준비도 하고 바쁘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논점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말 왜 끊어요? 말 왜 끊어요? 본인은 30초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왜 끊냐고 말 끊지 말라고 하고 이도노 변호사 턴이 와서 말을 하면은 5초도 말을 못하게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다 나르끼가 있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들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스트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학습을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저였다면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도노 변호사는 역시 워낙 인내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도노 변호사가 디스코드를 열고 들어온 분이 이게 좀 폭력적으로 이도노 변호사한테 DM을 보내고 DM에 답장을 안 하니까 아직 DM을 읽지도 않았는데 쫄쫄 이러면서 그걸 캡처를 해서 본인의 인스타인가 트위터인가 거기에 올린 분이에요. 밤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밤톨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이유가 삭발을 하셨어.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트위터 판에서 이 페미니스트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아이디가 밤톨인 이유도 머리를 삭발을 하셔서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머리들이 약간 밤톨이 같이 귀여우니까 밤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도노 변호사한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 여성 인권 문제에 남자는 관여하지 마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동덕여대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덕여대와 무관하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여러 번 강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덕여대 총학생회, 당연히 이제 여자 회장이 있겠죠. 그분이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외부 세력이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여대에 지원핑도 많이 쐈고 실제로 오셨고 심지어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시위를 도왔고 하는 정황들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본인도 동덕여대 시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자가당착이 되는 게, 그럼 본인은 동덕여대와 무관한 사람이지만 여성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남자들은 동덕여대와 무관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아예 동덕여대 학우들 혹은 졸업자들만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라 라는 말은 동의하진 않지만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리진 않죠. 근데 하지만 본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동덕여대와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나는 동덕여대 얘기를 해도 되지만 남자인 니들은 동덕여대와 무관하니까 얘기하지 마라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죠. 형, 그 도노엠이랑 토론한 여자분 들어오실 수 있다는데 바로 들어오라 하세요. 전 바로 가능하죠. 아무도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 고. 누군데? 밤톨님이야 아니면 그 다음 분이야? 너무 즐겁다. 토론이 즐겁잖아.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까? 저는 오늘 방송 이전에 어제 이도노 변호사한테 떡상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나 요즘에 나도 약간 놀라. 흑자 찌릿찌릿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설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 방송 이전에
어제 돈변한테 떡상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나 되게 정중할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도노 변호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정중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아, 이도노 변호사가 나한테 시청자를 넘긴다고 말씀하시고 방송을 껐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도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도노 변호사 고마웠다고 하니 됐네요. 아 진짜 아량 봐 미쳤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 저렇게 대인들은. 나 같은 소인들은 저게 안 돼. 나 같은 소인들은 막 이렇게 막 보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낸데 내가 한 일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대인분들은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숨 쉬듯이 인정받으니까.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겠지. 나 같은 새끼가 저걸 어떻게 배워. 소인헬스 하면 어떤 새끼가 고소할걸? 나 그냥 이도노 변호사랑 놀기 위해서 소인헬스로 바꾸면은 어떤 새끼가 고소할 거야. 자기한테 그랬다고. 소리님 스리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고 계셔요. 평소면은 제가 욕받고 꺼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절대 아니랍니다. 내 문제네. 오, 나온다. 스리님 혹시 밤토리님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분이신가요? 아, 두 번째 분. 아, 제가 제 방송 키느라 중간까지밖에 못 보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들떠있네요. 죄송합니다. 쓰레기같이. 아까 방송을 한 중반 정도까지 들었는데 일단 폭력 시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쵸? 내가 또 쓰레기 같은 짓을 해버렸구만. 스리님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네. 스리님, 그러니까 동덕여대 시위가 폭력 시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 이제 설명해 주실게요. 첫 번째는 일단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폭력이란 거는 예. 뭐 물리적으로 뭐 누굴 때린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거는 그냥 동덕여대 시위 측에서는 그냥 길거리에 뭐 락커 뿌리고 뭐 교수 못 오게 막고 그게 끝인데 그게 어떻게 폭력 시위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폭력 시위라고 하면서 자꾸 매체들이 사람들한테 폭력 시위로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더럽힌다든지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는데 왜 폭력 시위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 제가 만약에 스리님 집에 들어가서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도 폭력은 아닌 건 거죠, 그러면? 이건 재물손괴죠. 재물손괴. 그러니까 네. 동덕여대 시위는 재물손괴 시위지 폭력 시위가 아니다. 근데 재물손괴여도 집은 제 소유잖아요. 근데 학교도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고 민주주의적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그냥 나라의 주인이 학교의 주인이 그런 건데 왜? 아, 그럼 저도 다음에 차를 리스로 빌려서 차를 존나 깨부신 다음에 돌려줄 때 내가 주인일 때 깨부셨으니까 안 물어줘도 된다라는 논리로 한번 써먹어봐도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왜 안 되죠? 리스일 땐 제 거였는데. 일단은 그거는 살짝 마인드가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동덕여대 시위는 여성 인권 신장과 여대의 존속 유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리스를 해가지고 차를 부시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재미 그거잖아요. 전 재미로 부신다고는 하진 않았는데 그럼 저도 여성 인권 하러 가는 길에 제 리스차를 부시면은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변호사 아니라서. 아니 뭐 변호사의 의견은 어차피 이도노 변호사는 폭력 시위라고 생각하는데 스리님은 폭력 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변호사의 의견을 고지고대로 듣는 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리스 한 차를 때려 부셔서 반납을 하는 거는 저의 재미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하지만 그러면 동덕여대 시위처럼 여성인권운동 혹은 남성인권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차를 때려 부시는 거는 제가 리스 차를 반납할 때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논리면? 그거는 전혀 비유가 이상해요.
뭐 살짝 그거 같네요. 좀 메이플 사태 때 이해가 쑥쑥 되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그건 제가 좀- 메이플 사태를 몰라서 다른 걸 혹시 비유해 주실 수 네네. 있나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궤변이죠. 궤변이요? 네네.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리스차처럼 학교의 주인이 잠시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학교를 때려 부신 거는 여성 인권 운동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안 물어줘도 됨이면 그럼 리스차도 제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때려 부신 거는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정의로운, 근데 리스차를 부수는 건 정의로운 행위는 아니죠. 학교 때려 부시는 건 정의로운 행위이고요. 그거는 여성들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 그게 그러면은 네. 르노차는 부셔도 되는 거죠. 르노차가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남성 인권을 저하시켰잖아요. 그러면 남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남성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르노차, 리스차는 때려 부셔도 되는 건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것도 안 돼요? 그 집게 손가락이 이게 남성 혐오면은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집게 손가락이 남성 혐오가 아닌 거예요? 그쵸?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게 손가락을 뭐 비하의 의미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도 없이 할 수도 있던 거잖아요. 모르고. 그러면 학교도 지금 동덕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학교의 회생 방안으로 남자 학생들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온 것도 그 사람들은 여성 인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남자 학생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말만 했는데 지금 뒤지게 혼나고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간과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간고요? 간과하신 게 있는데 아, 간과, 예. 이게 막 논의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논의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은 남학생 0.1%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그 외국 애들이잖아요. 외국 이 사람 무슨 남자잖아요. 이게 특별 전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 아니고. 외국인이어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가 동덕여대에 입학한 걸로 시위가 일어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뭐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폭력 시위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폭력 시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폭력 시위라고 굳이 했어야 하나? 사람을 뭐 때리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시위 과정에서 물건만, 사람이 아닌 것만 뭐 이렇게 때려 부시고 훼손한 게 아니라 수업을 하려는 교수님들의 몸을 속박하고 수업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위해를 가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터치가 안 들어왔지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한놈 새끼들이 시선 응가하는 것처럼 실제로 몸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교수님의 인권을 침해한 거고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건데 이것도 폭력이 아닌 건가요? 그건 애초에 폭력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법률적 해석으로 보면은 폭력이 맞습니다. 신체를 구속한 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은 왜냐 감금죄죠. 그러니까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범주가 폭력인 거고 그 안에서 폭력에도 뭐 특수폭력, 뭐 무슨 폭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도노 변호사가 최근에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채널에 이제 게스트로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음주를 하다가 걸리신 분이 화가 나니까 이도노 변호사 턱 밑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게 폭행죄에 들어가거든요. 꼭 사람을 때려야지만 네. 폭행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폭력 시위라고 할게요. 폭력 시위라고 하는데 근데 인정할게요. 근데 그러면은 폭력 시위를 해가지고 여대를 지키는 게 왜 문제죠? 잠깐만요. 그럼 일단 폭력 시위인 점은 인정. 오케이.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랑 토론을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1단계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그럼 2번은 폭력 시위 오케이 인정. 근데 폭력 시위를 해서 여대를 지키는 게 왜 문제냐라는 거죠. 저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장연에서 본인들의 인권 때문에 이제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과도한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전장현은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건 저는 페미니스트고 저는 그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건 좀 딴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장현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스리님이 이도노 변호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폭력적으로 하는 거다. 전장현 분들도 똑같거든요. 그냥 보통의 얘기로는 아예 대화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못 가게 하고 막 이게 막으면서까지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여성 대학교가 없어도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만약에 장애인분들은 어떤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전장현을 예시로 든 건 상당히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전장현은 그러니까 이게 동덕여대는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전 국민이 다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학생들만 쓰고 교수들만 쓰는데 근데 일단 지하철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은 공공시설이니까 그렇게 막으면 안 되고 동덕여대는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덕여대도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흑달슬님이 동덕여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못 들어가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공공시설이라고 안 부를 수는 없죠. 지금 제 청주 사는데 저 청주 교도소 못 들어가요. 하지만 청주 교도소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충북대학교 저 못 전국민이 들어가는데 충북대학교도 공공시설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 빡대가리라서 지하철은 못 들어가요. 전 국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웃으시면 아, 네네. 예. 전 국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건 네. 예시가 너무 잘못됐는데요. 전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공공장소다. 좀 규모가 큰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스리님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가 페미니스트 분들하고 혹은 페미니스트 분들하고 정반대에 있는 레드필러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뭐죠? 분신들이 있는데 얘 남자들이에요. 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조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렇다라고 합의되고 약속된 거를 본인들만 재해석을 해서 다르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면 공부해라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에서 토론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동덕여대가 공공시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은 동덕여대를 빌려 쓰실 뿐인 거죠. 뭐 4년? 빡대가리면 한 5, 6년 정도를 다니실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음 학생분들이 입학을 하실 거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거기를 다니실 건데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만 동덕여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동덕여대의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내일부터 남자 대학생들 받을 거임 동덕여대 내 건데 내가 이사장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사태가 일어난 시작된 계기가 그 동덕여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 학생을 받을지 말지를 의논했다 가지고 니들이 왜 그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 논리를 펼치실 수가 없어요. 아니죠. 애초에 근데 이 문제의 사태가 벌어진 게 여대라는 곳에서 갑자기 남자들이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입학을 한 건데 상의도 없이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다시 짚자면 남자 학생들이 입학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고 남자 학생들을 입학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논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일이 커지고 나니까 갑자기 동덕여대에 남자 학생 이미 다니고 있네 라고 이제 문제에 끼워 넣은 건데 그 남자 학생들은 일반 전형이 아니고 특별 전형이니까 좀 다르게 놓고 봐야겠죠. 아니죠. 특별 전형이어도 이게 남자가 애초에 여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대에 온 것 자체가 너무 크게 잘못됐으니까 아예 들어와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화여대에 외국인 남자 학생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미녀들의 수다하고
비정상회담에 나오셨잖아요. 저 이대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 이대 여대 아니에요? 이러면 거기 한국어 학당은 남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잘생긴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다니는 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외국인 전형 남학생 6명인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네. 갑자기 왜 싫어진 건가요? 당연히 싫어진 게 아니고 여대라는 존속 자체에 위협을 끼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위협을 끼쳤나요? 외국 남자들이? 한남들은 잘못이 있다고 치고 외국인 남자들은 어떤 음, 잘못을 한 거예요? 여성들의 교육권을 침해했잖아요.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니까요. 특별 전형이니까 일반 전형의 TO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외국인 분들을 뽑는데 거기에서만 성별을 나누지 않고 남녀 다 받았으니까 피해를 준 적이 없죠. 아니죠. 이게 사소한 피해라도 피해라고 명시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시험 기간이에요. 동덕여대가. 근데 시험 기간인데 독서실에 딱 갔어요. 독서실 자리가 다 찼네? 근데 그 남자들이 딱 6명이 딱 자리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일반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독서실에 네. 도서관에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곳은 기본적으로 여대라고 여자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건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리 뺏고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시험 기간에. 그런 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전 이거 말고도 동의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 동덕여대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가 여자들의 교육권을 위해서인데 남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 여대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 여자가 공부를 이라는 생각이 사회 기본일 때 몇몇 선구자분들이 여자분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여대들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구시대적인 발상을 깨부수는 새로운 생각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성분들의 대학 입학률이 남자를 넘어선 상태니까 이제 여자들만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는 게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제 이 여대들도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걸 깨부수는 새로운 좋은 발상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깨부수는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대가 만들어진 취지가 이미 해소가 됐는데요. 아니죠. 아직 살짝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대가 그 완교되는 거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 소멸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사회에서 여대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자연 소멸 그거밖에 없어요. 그 죄송한데 네.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학교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교를 해버리면? 교수분들은 뭐 교환학생 느낌처럼 다른 학교로 가도 되는 거고 유학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제가 교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지금 기득권이 여하고 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이 되면 교환학생 같이 너네 그냥 이화여대 이런 데로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 화내실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동덕여대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 분들은 다른 학교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학교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직장이 없어졌는데. 지금 망한 건 아니죠. 아니 완교를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완교를 해야 된다면서요. 음, 살짝 국가유공자 느낌이죠. 여성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친? 교직원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공을 얻었으니까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이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세금 같은 거로 지원을 해줘도 되는 부분이고 국가유공자 운영 같은 거. 여대에서 일했으니까 국가유공자 취급을 해주면 된다고요? 만약에 자연소멸이 되면요. 자연 소멸이 되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국가유공자 안 하고 그냥 돈 받고 싶다고 하실 것 같은데 직장이잖아요.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지 내가 공을 세우고 사회적인 뭐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건 직장 외에서 하는 거지 보통. 근데 완교가 됐는데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완교가 안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되면요?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까지 왜 완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는 폐교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을 고치다 보면은 이게 여성 혐오 단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폐교가 여성 혐오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 여대는 이 적자가 계속 나도 회생 방안보다는 그냥 완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실직자 분들은 국가 유공자처럼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 약간 요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직원 분들의 의견은 안 들어간 건 거죠, 이게? 저는 그냥 하나의 대책을 제시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끼리 또 회의를 해서 뭐 정부랑 어떻게 회의를 해서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학교 교직원 분들이 본인들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다 해결되고 여자분들만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절대로 남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교직원분들이 학교가 망해서 내 직장이 없어지는 게 싫어서 똑같이 학교를 점거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수업 못하게 하고 막 락카치라고 강의실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덕여대 학생이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동덕여대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음대 같은 그런 분들은 연주를 못했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분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뺨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본인들이 남들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그건 선택이죠. 그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죠라고 회피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성분들이 여성들끼리만 교육을 받고 싶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아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걸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남연길, 메르스길러 이런 데서 뭐 익명으로 글을 쓰면서 뭐 여권 신청에 도움을 많이 주겠죠? 뒤에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글을 쓰시는 것도 여권 신장이고 이 동덕여대 시위 같은 것도 여권 신장이고 여권 신장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사실 뭐 사회 정의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닌 건 거네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요. 네. 사회도 발전해요. 옛날엔 그랬죠.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여건이 지금보다 향상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발전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산업이 막 팽로랑 뭐 디올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도 뭐 만들어가지고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복을 뭐 우리나라를 알린다든지 한복 같은 거를 이쁘게 만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은 명품 회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성 인권이 향상되면은 여성들이 더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명품 회사들의 CEO와 창업자들은 남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남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남자 인구가 더 많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뭐 네. 바뀌었나 보네. 근데 뭐 그거는 제쳐두시고 일단은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근거가 뭐예요? 여성 인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신장이 되면은 여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니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대가 여성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이제 대표격인 건가요? 아니 모든 것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 근데 결론은 이게 여대를 왜 남녀 공학으로 그걸 한다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드렸어요. 여자가 감히 공부를 해? 그러니까 여자가 고등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욕먹던 시기에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만 봐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분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수많은 재능을 놓치는 거겠죠. 국가적인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공부를 못하던 시기에 여대를 만든 거는 혁신이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네. 근데 지금은 이미 여자분들이 대학교를 더 많이 다니시고 있고 여대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있는 대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혁신이 될 수 있죠. 아니죠. 여자가 더 대학을 많이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나 통계 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통계 찾아보시면 이미 역전된 지 꽤 오래됐어요. 여자분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많이 가서 둘 다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통계 몇 퍼센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기인가는 확실하게 노인 거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느낌이 아니고 팩트 자료고. 그러면 스리님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고 싶었던 교육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주변에 그런 여자분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건 딱히 아니죠. 근데 왜 여자만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공부 같은 거 성적을 보면은 남성들이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에 많이 위치돼 있고 여성들이 중위권에 많이 위치돼 있잖아요. 네.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이 중위권에 있는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를 가면 되잖아요. 여대가 아니어도. 여대를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밥집에 비유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제 학벌이 짧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을 좋아해요. 그 식당의 그 메뉴를 좋아해요. 근데 그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그 메뉴를 없앴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메뉴 살려내라고 못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식당이 경제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그 정도의 도움을 못 준다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대를 다니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대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재정난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여대가 없어지거나 남녀 공학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학교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게 뭐 그거 유지를 하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여대를 폐지하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대를 폐지하면 갈 데가 없지 않아요. 다음 그러니까 혹은 다다음 신입생분들부터 이제 남자도 받는다는 거지 지금 다니고 있는 여자분들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다니고 있던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제 입시하는 여학생들이 나 동덕여대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6년 동안 동덕여대만 바라보면서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여대에서 TO를 막 남자들도 올 수 있게 하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학교 경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옛날에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가는 난이도하고 최근에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가는 난이도가 달라져서 꿀을 빨았잖아요. 그 네. 꿀 빤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내로남불이 아닌지. 내로남불이라고 하셨는데 반박해드리자면은 이게 뭐 약대, 로스쿨 이런 걸 얘기하실 것 같은데 팩트를 얘기해드리자면은 여자들이 뭐 약대는 인정할게요. 근데 여자들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로스쿨 이런 거에서 여대이란 그것 때문에 뭐 이점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덕여대에서 나온 변호사는 사시 출신 한 명 말고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딱히 뭐 이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점은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대학교를 가는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고 만약에 모든 대학교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나도 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등급만 가던 학교를 2등급이 가고 2등급만 가던 학교를 3등급이 가고 점점 뭐 소위 이제 학력고사 능력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국외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소위 뭐 그렇게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교들이 특히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학교 세계 랭킹 뭐 이런 것도 예민하시고 하는데 그냥 대학교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경쟁력을 해소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구 소멸 단계에 있으니까. 그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여대는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만 받았었는데 남자 여자를 같이 받으면 여대는 오히려 좀 쉽게 해소를 할 수 있죠. 뭐 서영고 정도도 뭐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대가 아닌 그 정도 되는 학교들은 해소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반대만 하지 않나? 이게 동덕여대에서 여자가 뭐를 이뤄야 그게 뭐 이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동덕여대에 간 남자가 뭘 이루면은 동덕대. 그러면 좀, 딱히 저는 그렇게 보진 않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남녀공학이 되어서 동덕대가 되어서 동덕대 출신 남자가 많은 걸 이루어서 동덕대의 위상이 올라가도 여자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임드 이런 것도 중요하죠. 막 만약에 시대인재라는 제주종합학원이 시대인재라는 네이밍이 아니고 뭐 철순의 공부방 이런 거였으면 솔직히 좀 그랬잖아요. 좀 네이밍에 대한 센스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덕여대가 동덕대로 바뀌면 솔직히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도 동덕여대는 여대 중에서 티어가 낮아서 소멸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동덕여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방안으로 이렇게 남자도 받는 게 어떨까? 특정 학과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동덕여대 운영진들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 건데 그러면 그 운영진들이 하는 노력이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다. 동덕대 되면은 오히려 티어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네. 사실 반대만 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동덕여대가 어떻게 회생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름에 서울을 넣는다던가, 뭐 대학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홍보를 열심히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도노 변호사 방송에서 들었던 부분인데 동덕여대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동덕빵 같은 걸 만들면 되고 동덕여대에 뭐 학교의 지위를 올리고 싶으면은 이름을 바꾼다든지 홍보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은 쉽게 하시는데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스리님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동덕여대 회생 방안을 동덕여대 운영진들은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살짝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CM송이었나? 서울사이버대학 그런 것처럼 노래를 중독성 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뭐 단기적으로야 뭐 노래를 중독성 있게 만들어서 밈이 많이 되고 하면은 화제는 되겠지만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 동덕여대가 화제가 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와야 동덕여대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동덕여대에 오기 위한 어떤 회생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애초에 인서울이잖아요. 그걸 좀 강조를 해가지고 뭐 서울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붙여도 되고 노래 중독성 있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동덕여대가 서울에 있는지 몰라서 안 들어오는 학생은 없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동덕여대 안 들어가죠. 방금 하신 말씀은 이제 네. 본인의 의견을 공격하는 발언이신데 그러니까 동덕여대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 메리트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린다. 이름을 예쁘게 바꾼다 밖에 없는데 이런 것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애초에 동덕을 안 가져오라고. 그러면 동덕여대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회생할 수 있죠. 중하위권 학생들도 대학을 가긴 가야 되니까 동덕여대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서울 사이버 대학교도 그 노래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걸요? 뭐 사이버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사이버 대학을 가지? 이러다가 맞다. 서울 사이버 대학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서울 사이버 대학교는 뭐 말씀하신 게 맞다는 전제하에 저는 모르지만 좀 특별한 경우죠. 사이버 대학교는 비교적 근래에 생겼잖아요. 사이버 대학교라는 게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서울 사이버 대학교가 있는지 사실 몰랐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사이버 대학교는 보통 학교를 직접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고졸인데
뭐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만으로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중독성 있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 게 주요했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쓸 때 대학교 티어표를 쭉 이렇게 놓고 대학교를 비교해보고 어느 학교의 경쟁력이 어떤지를 비교해볼 텐데 홍보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요거는 5분 전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동덕여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메리트가 생길 수 있냐는 거죠. 메리트가 당연히 있죠. 왜냐면 홍보를 함으로써 그 대학의 존재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마침 어디 대학까지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 지금 홍보를 어느 잘 해야죠. 왜냐면은 너무 유행이 지난 노래를 쓰면 아무도 좀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동덕여대에 오면 되죠. 그리고 동덕여대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나 어느 대학교 가지? 이러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동덕여대 노래를 듣고 저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동덕여대에 많아지면은 빡대가리 학교라고 놀림을 받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노래 선정을 잘해가지고 하면은 릴스 알고리즘 같은 거를 틱톡도 올리고 하면 잘 뜨면 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림자 챌린지 이런 거. 옴브리 인형.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동덕빵이었거든요. 네. 아까 이도노 변호사하고 토론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러면 학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무엇이든지 회생 방안을 생각을 해내야 하는데 그 중에 남자를 받아서 해결합시다가 아니고 해결 방안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남학생 받는 게 어떻겠냐.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걸 들으시고 여대니까 남자 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감안해서도 안 된다. 얘기가 나왔었어도 안 되는 거다. 해서 이도노 변호사가 그러면 학교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비를 2배로 올리면 2배 내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내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서 땅 파서 장사하냐? 동덕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네, 그쵸. 근데 이것 역시 저는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만 보시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다소 무례할 수 있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고 어떤 근데 학교가 그거 재정난을 겪...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이 상품성에 대해서 어떠한 네이밍을 하고 가격 선정은 또 얼마로 했고 그 흑백열에서 보면은 레스토랑 미션 때 가격을 최윤석 셰프님이 막 엄청 올리잖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전략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맞지? 그 전략을 잘 짜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마침 말씀 잘하셨는데 이도노 네. 변호사랑 토론할 때 또 말씀하셨던 게 흑백요리사 보셨냐? 흑백요리사에서도 백요리사분들 20분이 나오시니까 흑요리사들이 저 사람들 어케 이겨 라고 긴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흑요리사들이 많이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러니까 동덕빵 같은 것도 시작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면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흑백요리사에서 흑요리사로 나왔던 분들 중에서 상위권인 분들은 자기 바닥에서 이미 수년 혹은 10년 이상 수련을 하시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이미 이름을 날리던 실력자 분들이었고 단지 백요리사 분들에 비해서 실력이 아닌 인지도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동덕빵이 원래 있고 되게 맛있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계기로 동덕빵을 홍보해서 많이 팔리게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있지도 않은 거를 새로 만드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만들겠죠는 오히려 흑요리사분들을 기망하는 것 같아요. 흑요리사분들은 아니죠. 인지도가 없을 뿐 실력은 뛰어나셨거든요. 그쵸. 이게 인지도가 없을 뿐이지 실력은 뛰어나셨는데 근데 이게 인지도도 되게 좀 많이 빠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살짝 최강록 씨 같은 느낌으로다가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뭐 전에 미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보여준 면모도 있으시다시피 그런 네임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제치고도 순수 요리 실력만으로 우승을 쟁취하셨죠? 팩수저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순수 네. 요리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동덕빵은 실력이 없잖아요, 지금. 동덕빵은 그러면은 뭐
흑백 요리사 우승하신 그 밤티라미수 만드신 그런 분들 섭외도 디저트 만들게 섭외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승우 아빠님 같은 분들. 지금 동덕여대 폭력 시위로 이미지가 조져졌는데 네. 그분들이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동덕여대 폭력 시위를 오히려 비난하시게 되는 거인 게, 만약에 동덕여대가 좋은 방향으로 시위를 해서 이게 좋은 뉴스가 많이 퍼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좋은 이미지였다면 유명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받고 혹은 돈을 받지 않고 내가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폭력 시위가 되어버린 이상 이미 그런 긍정적인 협업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뒤에서 비밀리에 뭐 누구누구님이 참여하셨다 이런 거를 말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홍보가 어떻게 돼요? 홍보가 중요하다면서요. 그거는 몰래 뭐 하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빵 이름을 뭐 흑자일스가 뭐 마케팅하는 동덕빵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일단 저만 해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네.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커리어가 탄탄하신 분들이 자기 커리어를 걸고 그걸 왜 해야 하죠? 제가 그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흑자일스님이 뭐 마케팅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본인들이 원하는 걸 남들이 들어줄 때 당연히 그걸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해줄 이유가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네. 이거를 또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정말로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너무 인생을 샤랄랄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 경우에도 뭐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여자만 존재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계시긴 하겠죠. 근데 막상 대학교 갈 때 성균관대학교 목표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가지는 못하셨나요? 재수하려고요. 네. 그러면 성대에 가지 못해서 재수를 선택하셨듯이 회사 입사를 하실 때 여자만 있는 회사를 가고 싶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일반적인 회사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모든 동덕 여대생들, 아니 모든 여대생들이 여자만 존재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거짓된 희망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여대생분들은 결국 남자가 있는 회사에 다녀야 할 거고, 지금 여대에서 남자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겁을 주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여권 신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여자분들을 겁쟁이로 만드는 건가요? 겁을 주는 게 이게 34억에서 54억이라고 했잖아요. 예상 그 피해 액수가. 근데 이걸 54억이나 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고 54억으로 겁을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겁에 좀 핀트가 잡히신 것 같은데, 겁이 문제가 그쵸.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동덕여대 학생들은, 그리고 동덕여대 학생들을 지지하는 많은 빼미분들이 여자분들, 그리고 빼미인 여자분들한테 너무 전부 성공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마치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사회와 세상에 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대를 나와서 여자만 있는 회사에 가서 여자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골드미스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일은 솔직히 여대생 분들 중에 열에 한 명도 힘들 것 같아요. 아마 20명에 한 분 정도, 30명에 한 분 정도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9명, 29명은 결국 남자들이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실 거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인생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주입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대일수록 제 생각에는 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함께 일하는 걸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특별 수업, 교양 수업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헬스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3두가 너무 커요. 그러면 팔이 안 예쁘거든요. 그럼 2두 훈련을 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나한테 부족한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나한테 있는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세상이 세팅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세팅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상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차라리 그냥 이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지 말고 이게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 다 와라 이렇게 하면은 등록금도 더 많이 제정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고민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등록금 자체가 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빡대가리들이 많이 와서 학교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이 둘 다 학교에서 원치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 스리님은 만약에 내년에 성대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디 가서 나 성대 나왔어 하면 오 공부 좀 했네라는 소리를 들으시겠죠. 그런 목적으로 성대를 가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성대에서 갑자기 우리 지금부터 프리 입학이야. 우리 원래 정원이 1000명인데 5000명 받을래. 아무나 다 와.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등록금이 되게 많이 쌓여서 성대가 부자가 됐어. 근데 성균관 대학교의 랭킹이 우리나라 10등 안에 들었었는데 50등, 60등이 됐어. 그러면 성균관대 네. 입학자 혹은 졸업자로서 기쁘세요? 아니죠. 예, 그게 학교급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죠. 근데 성대랑 동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는 퀄리티를 지켜야 하지만 동대는 퀄리티를 지킬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황스럽네. 동덕여대는 살짝 솔직히 말해서 회생 불가한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의 한 수를 쓰는 게 아니면은 회생이 불가해요. 솔직히 말하면 취업도 못 하고요. 그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무나 다 받아가지고 물론 여자. 동덕여대 분들이 조금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때요? 지금 특정 학과만 남학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분들은 여중, 여고, 여대를 가는 비율보다 남자분들이 남중, 남고, 군대, 공대 혹은 남초 직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더 많잖아요.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걸 해도 남자분들 중에 멀쩡한 회사 다니시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멀쩡한 친구인데 여자가 너무 어려워.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그럼 여자가 굉장히 고픈, 그러니까 이거는 막 승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너무 고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고에서. 네. 그럼 이런 친구들이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이 되어서 나 여대, 여자분들이 많은 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꽤 공부를 잘하지만 동덕여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요? 뭐 노래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한 수가 아니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말했는데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짜봤는데 뭐 살짝 이게 나라 측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요즘 살짝 대통령 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대통령이 광고하는 뭐 동덕빵 이런 것처럼 그 대통령 텐동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연함 차별에 굉장히 예민하신데 네. 대통령이 동덕여대에만 특혜를 주면 다른 학교들은 차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니죠. 왜 차별이 아니죠? 차별이 아니고 동덕여대는 솔직히 말하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도와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덕여대 말고도 이미 폐교를 하거나 폐교 중이거나 폐교를 앞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왜 동덕여대만 대통령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 공공장소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도 사실상 공공재거든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하필 동덕여대에만 그런 특혜를 줘야 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 뭐 여성가족부가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 이유보다는 공공연대 누가 안 해주면 누가 안 해주면 누가 하면 된다는 거야? 누군가는 할 사람이 있겠죠. 왜냐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덕여대 측에서 돈을 주고 할 텐데 고용을 하고. 오케이.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놀란 부분은 네. 이제 우리는 스리님이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해서 동덕여대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여태까지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네. 나눠보니까 동덕여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거 전통성을 지키고 망하자 이쪽이신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회생 안 되는데 남자 받아서 굉장히 불쾌하게 지지 말고 기왕 질 거 명예롭게 지자 이건 거죠. 그리고 그냥 솔직히 요즘 릴스, 쇼츠, 틱톡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동덕여대 분들 중에 좀 예쁜 분들 몇 분 섭외해가지고 릴스 마케팅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엑셀방 이런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면 가는 게 좋을 그게 것 같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릴스나 쇼츠는 독점권이 네.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동덕여대에서 그걸 성공하면 바로 다음 해에 다른 학교에서 다 따라할 거예요. 다른 학교도 예쁜 여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연예인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모델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K 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방안들이 동덕여대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뜯는데 학교 상황이 도와주면 안 되나? 불쌍한데. 그러면 스리님은 동덕여대에서 좀 다소 폭력적인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도 지지를 하는 게 동덕여대 분들이 불쌍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쵸. 음, 그것도 있고 페미니스트인 것도 있고. 아, 스리님은 페미니스트이신 거죠? 네. 그럼 여대가 아닌 성대를 지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논란이 있겠는데 여튼 저는 성대가 너무 좋아서. 이대보다도 더 높죠, 성대가?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신 마음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약간 소심하게 대답하시는데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야 해요. 단 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스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대를 가는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동덕여대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수님들을 감금한다든지 자신들과 뜻이 같지 않은 학생들을 수업을 못 듣게 방해를 한다든지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홍보를 잘 하면은 일단은 뭐 지금 당장 25학번이나 26학번 이후에 학생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제 의견은 릴스 홍보로나마 구하자 이거고. 그러면 그죠? 네. 동대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불현듯 든 생각인데 그럼 지금 여대는 빼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장악을 했다고 봐도 되나요? 네? 모든 여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여대들이 네. 페미니스트 분들이 장악을 한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장학이요? 그러니까 많다, 다수다. 페미니스트가 많냐고요, 동대? 여대예요, 여대. 여대요? 예. 많겠죠? 그러니까 훨씬 다수인 거죠. 페미가 아닌 그쵸, 분들보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어차피 동덕여대가 여대 중에서도 랭킹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소멸할 게 자명한 상태면 반대로 이번에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전부 퇴학 처리하고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뭐 소정의 장학금이라도 주면서 확실하게 띄워드리고 아예 우리는 반페미 여대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안 그러면 되죠. 여자분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빼미이진 않을 테니까 나는 빼미가 아닌 여자가 다닐 수 있는 여대를 다니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예 그쪽으로 좀 안 되죠. 활로를 잡는 건 어때요? 퇴학시키면 안 되죠. 그건 절대 국급 안 되고요. 퇴학시키면 그분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지금 그래도 수업 인서울이라고 그래도 행복해 하셨을 텐데. 지금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 수업하고 싶은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교 운영진들, 이사회 분들도 다 슬퍼요, 지금. 그거는 공감 능력을 저한테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같은 여자로서 동덕여대에 퇴학당한다고 하면은 그분들 좀 불쌍하네요. 근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물론 네. 책임이 안 따를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때가 개이득인 거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 퇴학당할 만한 행위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과격하게 시위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퇴학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아, 제가 54억에서 몇 억 갚을 테니까 좀 퇴학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것처럼 뭐 돈 갚는 거고 취업해서. 스리님은 혹시 외모가 예쁘신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스리님한테 이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대화를 충분히 나눴으니까 이제 스리님은 이제 보내드려도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스리님의 동덕여대가 회생하길 바라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뭐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